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일단 보고 얘기를 해요. 제목: 악귀 같았던 시어머니가 옆집 감나무에 올라 몰래 서리를 하던 중에 그대로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니녀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며느리다. 시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남편 잡아먹으련. 내 보니까 니년에겐 분명 악기가 씌었다 라며 악의 악을 지르셨던 당신. 며느리인 나를 정말 죽도록 괴롭혔던 홀 시어머니가 재작년 가을 옆집 감나무 서리를 하다가 그대로 땅에 떨어졌고 약 일주일간의 병원 치료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죠. 사실 그래요. 당신과 관련된 얘기만 쓴다 해도 책 2권은 충분히 나오겠지만 이미 가신 분이고 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는 좀 알아야 하니까 아주 짧게나마 몇 마디만 쓰자면, 그 외에 가끔 TV에 보면 욕쟁이 할머니들 있죠. 딱 그런 정도의 엄청난 욕을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이 욕을 그냥 컨셉이나 장난으로 정겹게 하는 그분들과 달리 진심으로 상대가 죽기를 바라며 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시자였습니다. 야이 신년이라,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볼래? 라며 툭하면 식칼로 제 옆구리를 쿡쿡쿡쿡쿡 이랬던 분이에요. 여튼 이런 사람이 감나무에서 떨어졌고 이번 4일째 되던 날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당신 큰아들, 저희 전남편이죠, 큰아들의 손을 꼭 붙잡으시더니 네 동생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야 한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게 유언이 돼버렸네요. 댓글에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살짝 추가합니다. 당시 어머님은 그 감나무집 창고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나뭇가지를 밟고 감을 따던 중에 갑자기 가지가 뚝 부러지면서 그대로 땅으로 곤두박질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신 입으로 직접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곧바로 수술을 하진 않았습니다. 뇌출혈이 있긴 했지만 심하질 않아서 수술 대신 약물 치료를 했었는데 4일째 되던 날 갑자기 잠이 많아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그래가지고 CT를 찍었는데 뇌출혈량이 확 늘어난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바로 준비해가지고 수술을 하긴 했는데 경과가 나빴어요. 3일 뒤에 돌아가신 거죠. 총 일주일. 그리고 그때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맑은 정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식이 좀 있으셨고 그렇게 당신 시동생, 저희 시동생이죠, 전 시동생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여하튼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저에겐 시동생이죠. 이 새끼는 그냥 걔 망나니 새끼입니다. 아니 지 엄마의 복사본이죠. 분신 그 자체. 당시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제대로 된 직장 한번 갖지 못한 채 맨날 빈둥빈둥 쳐놀기만 하고 툭하면 술값 외상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뱉어대며 온 사방 천지에 시비를 걸고 싸움박질하고, 이러다 보니 저희 아이들도 늘 그랬습니다. 집에 삼촌이 왔다고 하면 계속 친구 집에서 놀거나 밤늦게 들어오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거기서 잤어요. 특히나 이 미친놈은 자기 엄마를 많이 닮아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감히 거기가 어디라고 그 감나무 집을 찾아가서 병원비와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깽판을 부린 놈이에요. 결국 경찰에 끌려가기까지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 부부가 대신 고개 숙여 사과를 하기도 했었죠. 미친놈이. 그런데 고작 이런 개망나니를 보살피고 책임지라는 당신의 그 거지같은 유언에 따라 저희 남편은 생활비부터 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 형이 계속 생활비를 대주니까 그나마 간간히 다니던,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가끔 노가다를 뛰곤 했는데 그것도 안 해. 그러면서 돈 요구는 점점 더 많아지나 싶더니 그해 겨울 춥다고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더라고요. 물론 돈도 그랬고 데리고 오는 것도 그랬어요. 저하고 상의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후에 늘 그랬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저를 맞이하는 건 항상 그래요. 식탁 위에 놓인 술병, 그리고 먹다 남은 라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수많은 과자 봉지들, 게다가 지들 삼촌이라면 질겁을 하던 아이들. 엄마, 삼촌 도대체 언제 가? 이러면서 날마다 저를 들들들 볶았어요. 그래서 결국 겨울 방학을 핑계로 애들을 저희 친정으로 보내가지고 겨우 분리를 시켰죠. 해가 바뀌고 다시 봄이 왔지만 주택에서 살기 싫다며 절대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이 거지 같은 놈이. 거기다 툭하면 저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이 때문에 옆집과 윗집 동시에 시비가 붙었고 결국 경찰을 부를 정도로 큰 싸움이 났었는데요. 남편 놈은 이때도 그랬습니다. 자기 동생 감싸기에 여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남편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졌죠. 이러다가 우리까지 다 죽겠다. 제발 좀 내보내라. 때로는 달래고 또 때로는 화를 내고 나중엔 울기까지 해봤지만 그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자기 엄마와의 약속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며 정말 끝까지 그 개자식을 끼고 살더라고요. 아니 그래. 지 마누라인 나는 그렇다 쳐도 지 자식 새끼들보다 더 소중했었나 본데요. 이때부터 저도 마음이 완전히 식었죠. 저 사건 이후로. 그러다 작년 5월, 몇 달 더 지나고 5월에 결정적인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주차 오부제에 걸려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던 날이기도 했는데요. 이 또라이 같은 놈이 술에 잔뜩 취한 채 집에 있던 제 보조키를 훔쳐선 제 차를 몰았고 그대로 초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다. 네, 맞아요. 이 또라이 같은 놈이 사람을 친 거예요. 당시 피해자가 중태에 빠졌고 나중에 다행히 살아나긴 하셨습니다. 그때 절대로 합의를 못 해준다는 피해자 가족분들, 남편이 계속 찾아다니며 빌고 또 빌어서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고 겨우 합의했습니다. 병원 치료비를 제외하고요. 순수 합의금만, 위로금만 5천만 원. 그런 지형의 노력 덕분에 감옥살이는 면한 거죠. 참고로 이 돈도 그래요. 저하고는 단 1의 상의도 없이 적금을 해약해서 그렇게 만든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정말 죽도록 싸웠어요. 아니 몇 날 며칠을 죽기 살기로 싸웠죠. 아직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내보낸다면 나도 애들 아빠 자리는 뺏지 않겠다 라며 최후의 통첩을 날렸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 유언이 지 목숨은 물론이고 지 새끼들보다 소중했나 봅니다. 그런데요. 그 지랄,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불과 3일 만에 아직 부부싸움도 안 끝났는데 그 계획 망나니 자식은 또 사고를 쳤어요. 이번엔 남편의 차로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이 된 겁니다. 다행히 사고는 안 났죠. 벌금 엄청나죠 이거.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네요. 없다니까 친정에 가서 좀 얻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대신에 이혼 서류를 뒤밀었죠. 그런데 이 미친 인간 이혼을 하는 마당에도 자식 새끼들은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감옥에 가게 생긴 지 동생만 감싸고 도는 덕분에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아들은 엄마인 저와 새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이혼을 하기 전엔 남들의 눈이 두려웠고 또 아빠 없이 자라게 된 내 새끼들이 안쓰러워 계속 이혼을 주저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거기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빠를 절대로 안 찾아요. 본 게 많으니까. 특히 이제 고등학생이 된 저희 큰아이가 너무나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난리통에서 중학교 시절은 물론이고 고등학생이 된 지금도 전교 1등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세상 이보다 더한 효도가 어디 있겠나요. 물론 애교가 많은 우리 둘째도 사랑스럽고. 여하튼 이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 현재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젠 서류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된 전 남편 새끼. 이 인간은 지금도 그래요. 그 망나니가 사고친 합의금 때문에 이번엔 사람을 팼다고 합니다. 전치 7주. 온 사방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는 중이라고 해요. 그래, 지 애미가 남긴 유언 정말 잘 받들고 사네요. 아우, 그지 같은 놈. 제가 처음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저희 시어머니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었고요. 그런 만큼 살아서는 저를 죽도록 괴롭히더니
죽고 난 후에도 그래요. 당신 아들과 이혼을 할 때까지 저를 괴롭혔네요. 사실 오늘이 시어머니 기일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감나무에서 떨어진 날이죠. 그래서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 글 써본 거예요. 그럼 다들 안녕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와, 그 사단이 터질 때까지 참고 산 님도 정말 대단하단 말밖에 안 나오네요. 대댓글. 쓰니는 자식들을 위해 참았다고 하는데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자식들을 위해 더 빨리 헤어졌어야 하는 겁니다. 2번. 야, 딱 그 마귀 같은 할망구 남의 집 감설이 하다가 저승행이라니 참네. 죽을 때도 그냥 예술로 가네요. 진짜. 거기다 지랑 똑같은 아들, 아니 똥을 싸지 놓고 갔어. 그래요. 좀 늦긴 했지만 이혼 정말 잘 결정하신 겁니다. 아니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꼬라지 보니까 그 전남편 새끼 자기랑 동생 받아달라고 나중에 울면서 올 것 같은데요. 그래 뭐 쓰니야 어림없겠지만 자식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신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3번. 우리 학교 친한 후배 중에 쓰니 아들이랑 똑같은 입장에서 큰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얘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앱이라는 게 갑자기 푹 나타나서는 그때는 미안했다 라며 10만원씩 20만원씩 계속 돈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쓰니도 조심을 하세요. 4번. 이미 고인이라고 하니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옆집 감나무 서리하다가 떨어져 뇌출혈. 거기다 그 집에 피해 보상을 받으러 간 시동생. 야, 둘 다 인성 터졌네요 진짜. 와, 모전자전이네. 5번. 아니 저게 동생을 잘 돌보는 거야? 오히려 더 망친다는 걸 왜 모르지? 야, 진짜로 동생을 위하고 생각하는 형이었다면 이미 두 다리를 확 분질러 놨어도 벌써 분질렀겠죠. 아니 도대체가 합의를 왜 해주는 거야? 합의를 깜빵에 쳐넣어서라도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게다가 새끼의 마누라까지 다 버리다니. 6번. 쓰니 전 남편 혹시나 나중에 빚쟁이 돼서 죽거든. 죽은 날로 석 달인가? 그 이내로 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하셔야 합니다. 안 그랬다간 쓰니 애들이 그 빚 다 떠안아요. 그러니 아무리 미운 전 남편이라 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정도 소식은 들으면서 지내세요. 내 댓글 쓰니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역시 글 올리길 잘한 것 같아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특히 아이들에 대한 좋은 조언들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7번. 그렇죠.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혼을 해야죠. 그런 만큼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라는 사람들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그 그지 같은 쓰레기 같은 환경에서 크는 아이가 과연 올바르게 클 수 있을까? 어불성설이죠. 아니 그래 뭐 돈이 없어서 이혼을 못하겠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만 애 때문에 이혼을 못하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해 보여요. 고로 쓰니 정말 잘 하신 겁니다. 훌륭한 결정이었어요. 야, 이건 뭐 옛날에 뭐 그 남의 그 집 된장 훔치다가 그 장독을 잘못 깨가지고 막 거기 찔려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야, 감나무. 죄송합니다. 사람이 그래도 죽었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야, 근데 진짜 그지 같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마지막은 감사합니다.